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조류 독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테마주격으로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일단 브라질 쪽에서 닭 수입 금지 소식이 좀 전해졌고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좀 급격하게 몰리는 게 확인이 되는데 브라질 조류 AI 발생 관련해서 시장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는? 네. 사실 뭐 좋은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면 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좀 안 좋은 뉴스로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닭을 좀 이제 즐겨 드실 거예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혹시 뭐 치킨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번 정도는 먹는 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치킨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닭고기가 굉장히 친숙한데요. 그런데 이 닭고기에 대한 수입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조류독감이 이제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닭고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고요. 한국에서는 냉동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를 브라질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류독감이 검출이 되면서 브라질도 역시 닭고기 안정, 식탁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단 말이죠. 60일 동안. 그런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조류독감이 발견된 건 브라질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닭고기에 대한 수입이 좀 감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소비는 그대로인데 그럼 당연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닭고기 관련해서 양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유통하는 회사들,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림지주라든지 또는 마니커, 체리브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공급 차질 소식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쉽지만 닭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가격 인상 전에 좀 많이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닭고기에 관한 또 우리 수요 조사까지도 함께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너무 단기 테마 섹터는 아닐까. 예전에도 막 이랬던 적이 사실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사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연속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하고 지금 브라질에서 발생했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냉동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88%를 수입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또 빠졌거든요. 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그 기대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방역 이후에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류독감 관련 종목들, 닭고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하지만 우리는 대체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닭을 못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죠? 네. 돼지나 소를 먹을 수 있죠. 네.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 그래서 다른 제품들의 다른 제품들의 소비도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종목들 뭐 돼지고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 다른 대체 상품들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이쪽으로 테마가 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 바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 좀 유명하게 보실까요? 네, 앞에서 닭하고 돼지고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은 다른 종목이에요.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정부하고 지금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얼마 전에 조류독감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번에 협력을 통해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거. 지금 조류독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딱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부분은 그동안 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나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 실적의 적자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 실적이 또 안 좋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그쪽에 몰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점을 지니고 있던 독감 백신마저도 안 만든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백신을 지금 맞지 않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그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요. 지금은 이제 독감 백신 쪽에서도 큰 성과들이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의 눈높이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 기업들도 향후에 조류 독감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테마를 타고 있고 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